보자. 우리가 하나의 세포가 성장을 해서 두 개의 세포로 쪼개질 거야. 오셨어요. 앉으세요. 오늘 되게 쓸쓸하다 근데 선생님. 아무도 안 나왔거든. 근데 선생님 2시 반에 출근했거든요. 혼자 있었거든요. 2시 반에 출근해서. 책표. 혼자. 선생님들이 맡겨놓은 초딩 애들. 중딩 안 오던 어제 수업 못했다면서 나한테 미루고 간 애들. 그런 애들 보강했거든요. 내가 보강 싹 했는데 쓸쓸하대. 얘 맨날 이렇게 막 선생님이 내일 제일 늦게 출근했는데 오늘은 제일 일찍 출근해가지고 이것저것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보자. 세포가 생장해서 분열을 해. 세포가 생장하는 기간을 우리가 지호야 뭐라고 한다 그랬어? 세포가 생장하는 기간.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세포가 생장하는 기간. 간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간기를 거쳐서 세포가 두 가지로 쪼개지는 기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 분열기. 이렇게 나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야. 분열기는 누구의 행동에 따라서? 염색체의 행동에 따라서 뭐로 나눌 수 있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쵸? 그러면 이 말기에는 두 개의 세포 안에 핵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이해갔어? 그럼 말기는 다시 핵이 분열하는 이렇게 핵 분열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핵이 두 개 나온 다음에 세포질이 이렇게 쪽 나눠져서 세포가 두 개 생기는 거잖아. 이해갔어? 세포질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걸 우리가 세포질 분리라고 하는데 세포질 분리 방법은 동물 세포냐 식물 세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 식물 세포는 중앙에 뭐가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 누가 이렇게 벽처럼 생긴다 그랬는데 그게 뭐지? 세포판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서 가운데에 세포판이 이렇게 벽처럼 생겨. 그 벽이 점점 넓어지면서 두 개의 세포로 분리되는 거고요. 동물 세포는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세포질이 쭉 하고 함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들어와서 두 개의 세포로 쪼개지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런 것들을 우리가 세포질 분리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게 돼. 라고 했던 거 기억하니? 다음에 염색체의 행동에서 전기의 특징을 외울 거야. 너 외워봐. 전기의 특징.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세포 안에 핵이 있고 그 안에 염색사들이 있었는데 이 핵막이 이제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지. 염색사들이 응축해서 뭘 만들어? 염색체를 만들어. 근데 이 염색체는 유전물질이 몇 배로 복제되어 있어 지금. 2배로 복제되어 있지 유전물질이. 그래서 동원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겨있는 두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의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염색 분체로 나타나게 돼. 근데 이러한 염색 분체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이렇게 한 쌍으로 나타나지. 이런 염색체를 무슨 염색체라고 했지? 그렇지.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는 왜 이렇게 두 개씩 세트로 있어? 우리의 유전물질을 하나는 누구로부터 받아? 엄마,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아시겠지?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 극지방에서 누가 나타나는데? 방추사가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 다음에 중기에 어떤 행동이 나타나? 염색체들은 어떤 행동을 해? 큰일 났네. 세포 중앙에 쭈루룩 하고 중기에 얘네들이 세포 중앙에 쭈루룩 하고 이렇게 배열하는 거야. 됐어? 다음에 후기 어떻게 돼? 염색체 분리가 아니라 염색 분체 분리라고 해야 돼. 알겠어? 보고 있는 하나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유전물질을 복제해서 동원체를 중심으로 한 가닥이 이렇게 더 있게 생겼다 그랬잖아. 요 한 가닥 한 가닥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염색 분체가 몇 가닥 있어? 두 가닥 있지? 염색 분체 두 가닥은 염색체 한 가닥이랑 똑같은 거야. 염색체로 보면. 알겠어? 그래서 요 염색 분체가 쭉 하고 양쪽으로 뭐 해야 돼? 이렇게 쪼가리가 나서 끌려가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이해했어? 그 다음에 말기에는 두 개의 딸액이 먼저 형성된 후에 세포질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알겠니? 2분 준다.
외워. 감수 분열은 다른 말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합니다. 생식세포라는 것은 정자나 또는 난자, 동물에서는, 다음 식물에서는 밑씨나 또는 그러니까 난세포나 화분 이런 것들, 난세포나 화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체세포 분열은 보통 우리 몸뚱아리에 있는 이렇게 머리카락, 머리, 팔, 다리, 피부 뭐 이런 애들은 다 체세포야. 이해갔어? 그럼 그런 곳에서는 체세포 분열을 하지만 감수 분열은 그럼 생식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어. 어디서만 해야 돼? 생식기관에서만 해야 돼. 그래서 동물일 때는 정소나 또는 난소, 식물일 때는 밑씨나 또는 난세포, 아니다, 난세포는 생식세포인데, 밑씨나 또는 꽃밥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감수 분열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체세포 분열은 하나가 성장해서 분열을 하고 또 성장해서 분열을 하고 또 성장해서 분열하고 계속 가죠. 근데 정자나 난자는 하나의 모세포가 성장해서 분열을 해. 근데 감수 분열의 특징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연속해서 2회 분열을 해. 체세포 분열은 간기, 분열기, 간기, 분열기 이렇게 한 세트로 계속 움직이죠. 근데 감수 분열은 간기는 한 번인데 연속해서 분열기가 1, 2, 1분열, 2분열 딱 해. 이해갔어? 그래서 연속 2회 분열을 하게 되는데 연속 2회 분열을 하면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몇 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어? 4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겠지? 하나가 분열을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니까 총 4개가 되는 거야. 여기 한번.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4개의 생식세포는 또 다른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느냐? 아니야. 끝나. 땡. 한 번 감수 분열하면 끝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또 체세포 분열처럼 연속적으로 계속 분열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한 번 정자나 난자를 만들었어. 그럼 끝난다 이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감수 분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감수 분열의 가장 큰 목표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왜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감수 분열을 하는지 설명을 할 건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사람의 우리 배웠어. 사람의 염색체는 2개씩 이렇게 세트 쌍을 짓고 있다 그랬지? 그거 2글자로 무슨 염색체라고 했지? 상동 염색체. 사람은 상동 염색체를 몇 개 갖고 있어? 우리 사람은 사람 46개. 그러면 아빠한테 몇 개 받아야 돼? 23개. 엄마한테 몇 개 받을까? 23개. 그래서 46개를 만든 거야. 근데 나는 46개인데 내 세포를 다 보면 세포마다 염색체를 다 끄집어내면 다 46개씩 있어야 돼. 그러면 얘도 염색체가 몇 개 있어? 46개 있겠지? 쟤도 몇 개 있겠어? 46개 있겠지? 얘도 몇 개 있겠어? 46개 있겠지? 그러면 나는 엄마 아빠한테 23개 받아서 46개를 받았는데 내 자식도 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려면 나와 내 남편이 몇 개씩 줘야 되겠어? 23개 대해서 46개의 염색체를 만들어서 자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많이 주자 해서 46개를 줘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큰일 나겠지. 우리가 자웅동체도 아니고 무슨 내 거 다 주면서 어떻게 할 거야? 이겼어? 그래서 어쨌든 감수분열은 대를 거듭해도 내가 46개듯이 내 자식도 46개고 내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도 몇 개여야 돼? 46개여야 되지. 같은 종이라면 대를 거듭해도 염색체의 개수가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감수분열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감수분열을 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연속 2회의 감수분열을 하면 첫 번째 46개의 염색체를 몇 개로 만들어줘야 돼? 23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감수분열을 하면 염색체 수가 반감돼. 오케이? 다음에 염색체의 수가 반감이 됐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수도 어떻게 돼야 돼?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지? 이해하셨어요?
염색체가 반됐으니까 주는 유전자의 개수도 반으로 줄어야 되잖아.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유전자를 우리가 세 글자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 DNA라고 했죠? DNA 양도 반으로 줄여주는 거야. 알겠어? 즉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고 유전물질 DNA도 반감시켜서 이러한 생식세포를 만들어내게 돼. 알겠어? 이러한 생식세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무슨 분열이라고 한다? 감수분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감수분열도 주기가 있을 거야. 감수분열 주기. 그러면 하나의 모세포가 우리가 세포분열을 하려고 하는 애들을 우리가 모세포라고 할 거야. 작았던 모세포가 이렇게 체세포 분열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 그럼 생장하는 시기에 모두 복제가 된다 그랬어. 유전물질도 복제를 하겠지. 생장과 유전물질을 복제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는데 두 글자로 뭐라고 했지? DNA 복제도 하고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가 간기. 알겠어? 그럼 여기는 핵이 있겠지. 핵 속에 실 같은 애가 있겠지. 얘 실 같은 애를 뭐라고 해? 염색사. 좀 외우자. 다음에 생장을 했어. 아직 간기야. 그럼 여기도 뭐가 돼 이제? 염색사가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이 감수분열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저기에 있던 무엇이? 저기에 있던 염색사가 뭐 할 거야? 응축하겠지. 응축해서 뭘 만들려고 할까? 염색체를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럼 염색체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유전물질 복사했으니까 이렇게 한 가닥의 염색분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지. 몇 가닥? 두 가닥의 염색분체로 있는 염색체가 되는 거야. 알겠어? 얘 염색체 몇 개랑 똑같은 거야? 하나.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벨트처럼 이렇게 생긴 애가 있거든? 얘 이름이 뭐야? 얘 이름이 뭐야? 염색체에서? 뭐라고 했지? 동원체. 뭐라고 한다고요? 동원체. 뭐라고 한다고? 동원체 하나에 염색분체 두 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알겠어? 이 염색분체끼리는 유전 정보가 완전히 어때야 된다 그랬어? 같아야 돼. 복제품이니까. 그러면 얘를 엄마한테서 받은 거야. 그럼 아빠한테서 받은 염색체가 또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 염색체를 또 그려줄 거야.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무슨 염색체라고 한다 그랬어? 상동염색체. 상동염색체끼리는 유전 정보가 같지 않아도 돼요. 엄마가 곱슬머리 유전자를 줬다 그래서 아버지가 꼭 곱슬머리 유전자를 줄 필요는 없잖아. 생머리 유전자를 줘도 되는 거니까. 염색 분체끼리는 복제품이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같아야 되지만 상동 염색체는 같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 이렇게 염색체들이 나타나고 끄트머리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 방추사가 나타나야 되겠지? 근데 하나 더 있어. 이 제 감수 이제 1분열을 시작할 건데 감수 1분열 이제 첫 번째 염색체의 행동에 따라서 전기가 시작될 거야. 지금 전기 설명하고 있어. 뭐하고 뭐가 사라진다고? 뭐하고 뭐가 사라진다고? 핵막과 인이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염색사가 응축해서 뭘 만든다고? 염색체, 염색분체 형태로 있는 염색체를 만들어. 그런데 감수분열에서 전기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별표 이게 엄청 중요한데 감수 1분열 전기에는 체세포 분열하고 다르게 어떤 애가 나타나는데 걔가 뭐냐면 이가 염색체가 출현하는 거야. 무슨 염색체 얘들아? 이가 염색체 외워야 해. 이가 염색체가 뭐예요 선생님? 요렇게 요런 염색체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선생님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쌍 상동염색체. 근데 상동염색체가 체세포 분열일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움직였었지. 근데 감수분열을 할 때는 이 상동염색체가 붙어버려. 이렇게 붙어. 그럼 염색체는 몇 개인데? 두 개지. 근데 붙어. 우리는 붙어서 한 몸이야. 같이 다녀.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같이 다녀. 알겠어? 그럼 염색분체 몇 개가 같이 다니겠어? 하나의 염색체에 염색분체 두 개로 되어 있잖아. 이런 게 몇 개 있어? 상동염색체는. 어휴 아까워라. 몇 개 있어? 4개 있지? 얘네들이 붙어서 같이 다녀. 그럼 염색분체가 4개가 붙어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사분염색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4분 염색체. 알겠어? 4분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가 뭐 한 거다? 붙어서 염색 분체 몇 개로 있는 거야? 4개로 있는 거야. 알겠어? 요렇게 있는 걸 우리가 무슨 염색체라고 한다고? 이가 염색체. 뭐라고 한다고? 이가 염색체. 체세포 분열에서 이가 염색체 출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언제만 출연해? 감수 1분열 전기에서만 출연하는 게 특징이야. 알겠어? 됐어? 그러면 다시 간다. 감수 분열의 주기는 모세포가 생장을 해서 이제 감수 분열을 시작할 거야. 그러면 감수 1분열 전기에는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요렇게 생긴 염색체들, 상동 염색체가 출현하는 것까지는 똑같아. 근데 얘네들이 붙어서 어떻게 된다? 하나처럼 행동하고 다녀. 이런 염색체를 무슨 염색체라고 한다고? 이가 염색체. 뭐라고 한다고? 이가 염색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염색분체 4개다고 그래서 4분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아. 방추사 출현하는 거 똑같습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이제 뭘 해야 돼? 중기로 가야 되겠지? 이해갔어? 그림으로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 감수 1분열 중기에는 세포 중앙에 어떤 애들이 이렇게 오냐면 아까는 이렇게 생긴 염색체들이 쭉 일렬로 배열했지. 체세포 분열에서는. 감수 분열에서는 이렇게 생긴 이가 염색체가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우리 사람은 상동 염색체가 몇 쌍 있어? 23쌍 있지? 그럼 이가 염색체는 23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상동 염색체 한 쌍이 이가 염색체인 거야. 시험지 잘 나와. 뭐가 나오느냐? 감수 1분열 전기에 이가 염색체의 개수를 쓰래. 그럼 몇 개야? 23개. 염색체의 개수를 쓰래. 몇 개야? 46개가 되는 거야. 알겠어? 염색 분체의 개수를 쓰래. 그럼 걔는 92개가 되는 거야. 이거 시험 문제 100% 나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개수 수라고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그 모양을 기억해서 염색체인지 염색 분체인지 이가 염색체인지 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어? 요거가 뭐라고? 요거가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붙어 있는 거 하나를 이가 염색체. 알겠습니까? 중기에는 이가 염색체가 일렬로 배열하고요. 이제 후기 가면 1분열 후기에 가면 방추사가 얘를 끌고 갈 거 아니야. 그럼 요번에는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 분리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거야. 알겠어? 1분열 후기에는 상동 염색체 분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말기가 되면 다시 1분열 말기에는 다시 핵이 몇 개 생겨? 2개 생기지? 근데 염색체를 하나씩 이렇게 끌고 갔잖아. 그러면 이렇게 2개였던 상동 염색체가 염색체 하나씩만 생기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염색체가 반으로 어떻게 돼? 나눠지지. 첫 번째 분열에서. 그래서 감수 1분열을 하면 염색체 수를 반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아시겠니? 됐어요? 그리고 바로 간기 없이 중요한 거 포인트 2분열할 때는 간기 있다 없다? 없어. DNA 복제 안 하고 바로 2분열로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신 차려. 왜 이렇게 자? 왜 이렇게 자는 거야? 민찬아, 나 너무 힘들어. 이제 보자. 감수 분열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감수 분열에서 이렇게 모세포가 있어. 뭐가 보여? 실이 보여. 이거 뭐야? 그럼 무슨 기지? 이거는 간기. 그런데 갑자기 있잖아. 핵막이 사라지면서 요렇게 생긴 염색체가 출현했는데 있잖아. 얘네들이 이렇게 붙었어. 동원체를 딱 붙였어. 이렇게 붙어 있어. 얘네들이. 이겼어? 염색체. 요 염색체를 우리가 무슨 염색체라고 한다 그랬어? 상동 염색체가 붙었잖아. 이런 염색체를 뭐라고 하지? 그렇지. 이가 염색체가 생기고 있어. 이 이가 염색체가 사람은 몇 개 생긴다고? 23개 생긴다라고 했지. 이런 이가 염색체가 생기는 이것을 우리는 감수 몇 분열? 1분열 뭐라고 하지? 전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감수 1분열 전기의 특징은 첫 번째 뭐하고 뭐는 사라져? 핵막과 인이 사라져. 두 번째.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붙어. 무슨 염색체 만들어? 이가 염색체 만들어. 그리고 뭐가 출현해야 돼? 극지방에서. 여기서 뭐가 이렇게 팔 뻗는 애가 출현해야 되잖아. 얘 누구야? 방추사가 출현해야 돼. 알겠어? 여기는 감수 1분열 뭐가 되는 거야? 전기. 그럼 감수 1분열 전기의 가장 핫한 거
뭐가 출현하는 거?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는 언제 출현한다? 감수 1분열 전기. 알겠어? 그럼 감수 1분열 전기에 염색체 수를 볼까? 염색체 수는 몇 개? 46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염색체가 유전 물질을 복제한 두 가닥으로 나타나지? 그 두 가닥의 한 가닥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 염색 분체라고 했잖아. 염색 분체 몇 개? 92개. 하나당 두 개니까. 알겠어? 다음 세 번째, 감수 1분열 전기에서 나타나는 이가 염색체의 수 몇 개? 23개. 요거 기억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감수 1분열 중기에는 어디로 가? 세포 중앙으로 일렬로 배열하는 것이 특징이야. 23개의 이가 염색체가 쫘라락 하고 배열하는 거야. 세포 중앙에.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갑시다. 감수 1분열 후기. 후기에는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누가 쪽하고 나눠져야 돼. 이가 염색체가 분리돼야 되는 거지. 이 후기 1분열 후기에는 이가 염색체가 분리돼. 근데 어떤 책에는 이가 염색체가 분리된다라고 안 나오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해.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니까 똑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돼. 아시겠어? 그러면 여기도 끌려가. 이쪽으로도 끌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말기에 몇 개의 딸핵이 만들어져? 2개의 딸핵이 만들어지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염색체 하나, 여기에도 염색체 하나. 그 다음에 세포질 분리가 일어나. 세포질 분리가 일어나서 세포가 몇 개 만들어져? 이렇게 2개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2개. 이해갔어? 다시 핵막이 생기고 염색사들이 풀어져서 뭐가 되는 거야? 염색체가 풀어져서 염색사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2개씩 있던 염색체가 몇 개가 있어? 하나만 있지? 이해갔어? 여기는 그러면 1분열 말기가 되면 누가? 염색체 수가 2분의 1로 반감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감수 1분열에서는 뭐가 줄어든다고? 염색체가 줄어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유전 물질은 아직 안 줄어들어. 왜 그럴까? 원래 있던 거에서 한번 뭐를 했어? 간기에. 복제를 했지. 복제를 해서 원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염색체의 개수는 그 DNA의 개수는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DNA도 반으로 뭐 해야 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간기가 없다 그랬어. 감수 분열에서의 특징은 간기 없이 가는 게 특징이야. 간기 없이 바로 갈 거야. 다시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풀어졌던 염색사들이 뭘로 나타나? 염색 분체 형태의 염색체가 이렇게 출현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상동 염색체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있는 염색체로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감수 1분열 전기를 지나서 2분열 전기, 2분열 중기가 돼볼까? 2분열 중기에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이 적도면에 세포 중앙에 염색체들이 일렬로 배열할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2분열 후기에는 한 가닥 한 가닥의 염색 분체가 분리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2분열 후기의 특징은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거야. 체세포 분열처럼. 알겠어? 그 다음 말기에는 여기서 또 핵이 몇 개 만들어져? 이렇게 2개 만들어지지? 여기서도 몇 개 만들어져? 2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총 몇 개 만들어져? 얘도 2개, 얘도 2개 만드니까 총 몇 개? 4개 만드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분열이라고 한다고?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됐어? 됐어? 그러면 감수 1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줄어들고 감수 2분열 후기에서는, 감수 2분열 말기에서는 유전물질 DNA가 반감되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야. DNA의 양을, 유전물질의 양을 간기 1분열,
2분열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할 거야. DNA가 상대량이 1이었다면 간기에 복제를 한다 그랬죠. 이거 써? 복제를 해서 쭈루루 가. 1분열을 하면 원래 있던 양으로 뭐해?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오다가 1분열과 2분열 사이에는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세포분열과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감수분열 비교한 거 있죠? 감수분열과 체세포분열에서 첫 번째 분열 횟수가 체세포분열은 몇 회 분열을 해? 한 번. 그치? 감수분열은 연속 몇 회? 2회. 분열과 분열 사이에 간기가 있어 없어? 없다는 게 엄청 중요해. DNA 복제를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 알겠어? 다음에 연속 2회 분열을 하고 나면 감수분열은 더 이상 분열해 안 해? 안 해. 그냥 생식세포 만들면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음에 딸세포의 수. 그러면 모세포 하나로 만들어지는 세포를 우리가 딸세포라고 할 거야. 알겠어? 모세포 하나가 체세포 분열을 하면 딸세포 몇 개를 만들어? 2개를 만들지. 감수분열은 몇 개를 만들어? 4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아시겠니? 다음에 이가 염색체가 어디에서만 나타나? 체세포 분열에선 절대 나타나지 않잖아. 어디서 나타나지? 감수분열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 다음에 염색체 변화는 체세포 분열은 변화 있어 없어? 없어. DNA량도 변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감수분열을 하면 1분열에서 염색체가 줄어들고 2분열에서 유전물질이 줄어들죠. 결국에 생식세포는 모세포의 염색체 수와 DNA량이 다 절반으로 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생식세포라고 하고 요걸 우리가 감수분열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아는 거 맞아? 됐지? 감수분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야? 감수 1분열에서 뭐가 나타난다? 무슨 염색체? 이가 염색체. 이 이가 염색체가 출현하기 때문에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야. 아시겠지? 옆에 풀어봅시다. 감수분열을 하잖아? 그러면 몇 개의 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 4개의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액 안에는 정자가 4개만 있겠니? 엄청나게 많이 있겠니? 엄청나게 많이 있지. 한 1억 마리 있대. 그러려면 모세포가 몇 개 필요해? 2,500개는 필요하겠죠. 이해갔어? 우리의 정소에서 2,500개의 모세포가 세포 감수분열을 따다닥 해가지고 한 번에 몇 개씩 만드는 거야? 1억 개씩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되셨어요? 그럼 그거를 오늘도 만들고 내일도 만들고 계속 만들겠죠. 이해갔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정원세포가 감수 1분열을 하기 위해서 제1정모세포를 거쳐. 제1정모세포를 거쳐서 감수 1분열을 하면 제2정모세포가 되고, 그러면 여기는 2N은 46개, 염색체 46개 있는 거. 여기도 염색체가 몇 개 있어? 46개 있는데 이가 염색체로 이제 출현을 하는 거야. 얘는 N은 23개, 염색체 23개로 줄어들어. 알겠어? 다음에 제2정모세포가 감수 2분열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 정세포가 나와. 이 정세포가 부정소라는 곳에서 성숙이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성숙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생식세포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야. 이제 세포 분열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모습을 갖춘다는 건 뭐 성숙하는 단계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얘가 머리와 중편, 꼬리가 이렇게 나오는 무슨 상태가 돼? 정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지. 이해갔어? 요렇게 만들어진 요것을 우리가 생식세포야 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정자의 모습은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 머리가 있죠. 머리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중편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 꼬리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여기 중편도 되게 중요하다고 막 했었는데 중편 같은 거 시험 문제 안 나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야? 머리와 꼬리야. 그럼 정자는 머리 안에 뭐가 있어? 이렇게 유전물질이 있어. 그럼 유전물질이 있어야 자식한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됐어? 다음에 얘가 수정을 하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 난자한테 찾아가야 되지. 그럼 정자는 운동성이 있어. 그게 어디야? 꼬리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음에 여기 중편은 TMI야. 몰라도 돼. 이 중편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러면 정자가 운동을 해서 난자한테 가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게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근데 수정을 할 때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 그러면 정자가 난자 속으로 쑥 하고 들어오거든요. 들어올 때 여기는 안 들어와요. 어디만 들어와? 머리만 들어와.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니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세포에는 뭐가 있어?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그 미토콘드리아는 앞밖에 아니야. 누구 거야? 우리의 모든 미토콘드리아는 누구 거로부터 와? 엄마 걸로부터 오는 거야. 우리 모든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는 목에 유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엄마 거랑 똑같은 거야. 얘도 미토콘드리아가 누구랑 똑같아? 아빠는 하등에 상관없이 엄마랑 똑같은 거야. 엄마랑만. 알겠어? 그러면 그 엄마의 또 엄마의 미토콘드리아가 오는 거고 그 엄마의 엄마가 또 미토콘드리아가 오는 거죠. 이거서 사람은 항상 사람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목에 유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찾아가 봤대요. 목의 유전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를 계속해서 윗대로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모든 인류는 어디에서 시작됐대요?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인류의 미토콘드리아의 성분이 같답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시작돼서 지구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유전적인 특징이 있어. 그래서 어쨌든 정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머리에 뭐가 있어서 중요하다고? 유전물질. 꼬리는 운동성이 있는 것을 제한해 주게 되는 거다. 아시겠지? 그 다음에 정자보다 훨씬 더 큰 뭐가 있어? 이렇게 난자가 있어. 그치? 난자는 우리 똑같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정자는 정소에서 만들어지죠. 난자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난소에서 만들어져. 근데 있잖아. 난자는 뭐로부터 만들어지냐면 난원세포로부터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남자는 정원세포를 가지고 아들은 태어나. 그래서 정원세포를 가지고 이제 정소 안에 수많은 정원세포를 가지고 있고 걔네들이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계속해서 정원세포의 개수를 늘려. 그럼 정원세포들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감수분열해서 정자의 개수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죠. 태어날 때부터 저 정원세포를 갖고 태어나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자는 좀 틀려요. 여자는 엄마 뱃속에 얘가 딸이야. 딸이면 엄마 뱃속에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난원세포들이 체세포 분열을 막 해. 그래서 똑같이 감수분열을 시킬 모세포인 제1남모세포를 갖고 태어납니다. 요렇게 제1남모세포를 가지고 태어나. 요런 상태로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얘는 이런 상태로 태어난다면 우리는 요런 상태로 태어나요. 여자들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1남모세포를 개수를 갖고 태어나는 거야. 뭐 600개면 600개, 700개면 700개. 남자는 수시로 계속해서 정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자는 자신이 평생 만들 수 있는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사춘기가 되면 여자들은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감수분열을 해요. 감수분열을 하면 하나의 제2 남모세포라는 것과 그럼 또 다른 애도 제2남모세포잖아요. 아니요. 얘는 세포질이 엄청 쬐깐한 애예요. 세포질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게 반으로 똑같이 나눠져야 되잖아. 근데 세포질 분리가 하나는 엄청 많이 하나는 쬐까맣게 이렇게 분리가 돼. 이 쬐까맣게 분리된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제1극체라고 해요. 똑같이 생긴 애인데 얘네만 세포질을 많이 가져간 거야. 영양분을 많이 가져간 거야. 얘가 감수 2분열을 하면 세포질을 또 많이 가져가서 난세포를 만들고요. 얘네들은 3개의 쬐깐한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제2극체라고 해요. 그러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만 난자를 만들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난자를 몇 개밖에 안 만들어? 1개밖에 안 만들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감수분열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난세포를 만들게 되고 이 난세포가 성숙해서 이제 난자로 배란이 되게 되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정자에 비해서 난자의 크기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디서 수정이 돼야 된다 그랬어? 난자 속으로 누가 들어온다 그랬어? 정자의 머리가 쑥 들어온다 그랬지? 들어와서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 기간 동안에 초기의 영양분을 엄마가 갖고 있어야 돼. 난자에서. 그래서 정자에 비해서 영양분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난자의 크기가 정자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난자의 모습을 보세요. 난자는 여기에 뭐가 있어? 이렇게
똑같이 핵 있지. 난자의 난에게는 뭐가 있겠어? 유전물질 있겠지. 그리고 세포질이 커서 세포질에 수많은 영양분과 뭘 가지고 있을 거냐면 그 뭐 세포 내 소기관을 만드는 그러한 물질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 됐어? 그럼 이제 수정을 할 거야. 수정은 어떻게 되나 보자. 정자와 난자가 암수의 생식세포를 결합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정이라고 하는데,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인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체세포와 같은 46개 있는 세포를 만들게 된다, 이 얘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수정이 되면 달걀이 대표적인 예죠. 유정란. 이렇게 되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 그러면 하나의 46개의 핵 속에 있는 염색체를 갖고 있는 수정란이 만들어져. 그럼 수정란은 세포가 하나지. 세포가 하나면 안 되잖아. 우리 사람 세포 겁나 많잖아. 그럼 이렇게 겁나 많이 세포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이 수정란이 뭐를 하냐면 체세포 분열이라는 걸 해. 이해갔어? 그럼 첫 번째 체세포 분열을 하면 똑같은 핵을 만들었는데 세포가 몇 개가 돼? 2개가 되는 거야. 다음 또 세포 분열을 했는데 세포가 몇 개가 됐어? 이제 4개가 됐지. 세포가 또 분열을 했어. 그럼 몇 개가 돼? 8개가 되죠. 이해갔어? 이렇게 해서 초기에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을 우리가 2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난할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난할. 외워.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을 뭐라고 한다고요? 난할. 알겠어? 그럼 난할은 무슨 분열하고 똑같으냐면 세포를 늘려야 돼. 세포 수를 늘리는 거니까 얘는 무슨 분열하고 똑같은 거야? 세포 수를 늘리는 거 무슨 분열? 체세포 분열이잖아. 알겠어?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체세포 분열은 핵이 2개 생긴 다음에 세포질이 쪽 하고 뭐 해야 돼? 찢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난할일 때는 초기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세포질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전체 수정란의 크기나 난할을 한 세포가 진짜 여기 많잖아. 세포가 되게 많지? 이렇게 많은 세포의 총 크기는 어때? 똑같죠? 근데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는 오히려 어떻게 됐어?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야. 무슨 이제 이해갔어? 하나의 세포가 이만한데 세포가 이렇게 찢어지면 2개가 되잖아. 그럼 세포 한 개의 크기는 이 세포보다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그러나 세포 전체의 크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이거야. 수정란 자체의 크기는 안 변한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세포 수가 늘어나면서 세포질 분리가 안 돼서 세포 생장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세포 생장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 한 개만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발생이라는 과정은 수정란의 세포 분열을 얘기하는데,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을 얘기하는데,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거쳐서 개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한다. 수정란은 난할, 동그라미. 난할은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을 얘기하는 거야. 한 일주일 정도? 요 정도 기간에 이루어지는 세포 분열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난할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 몸에 세포가 많아지죠. 수정란의 세포수가 많아지면 그것이 머리카락도 만들고 눈도 되고 심장도 되고 팔다리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그럼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을 2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난할이라고 했어. 난할은 무슨 분열하고 동일한 거라고? 체세포 분열. 그러니까 똑같은 핵을 만드는 거야. 단지 차이가 뭐라고? 뭐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세포질 분리가 안 일어나서 세포 생장이 안 일어나는 거야. 세포 수는 늘어나는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난할이 이루어질수록 세포 한 개 한 개의 크기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러나 수정란 전체의 크기는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착상이라는 건 뭐냐면 수정이 된 수정란이 엄마의 그 수란관으로부터 자궁까지 이동을 해서 엄마의 자궁벽에 탁 파묻혀. 그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착상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우리가 난할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이렇게 세포수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다가 겁나 세포가 많아져. 엄청 많아지면 세포를 셀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엄청 많이 세포가 생긴 때를 우리가 포배라고 하는데, 어떤 포배 상태가 되면 그 포배 상태가 될 때까지가 수정 후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 일주일 후에 자궁벽에 뭐가 되느냐? 파묻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착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포가 너무너무 난화를 해서 많아졌어. 세포 크기 하나하나가 너무 작아졌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궁벽에 파묻히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착상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 착상한 날부터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임신을 했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착상을 해야지만 태반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를 그래서 임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거기서 보면 제일 먼저 임신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제일 먼저 난자가 난소에서 배란을 하죠. 난자가 난소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배란. 여자는 한 달에 몇 번 배란을 한다고? 한 번만 배란을 해요. 난자가 한 번만 만들어지니까. 알겠어? 배란이 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수란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자가 난자 속으로 쑥 하고 들어가죠. 이해갔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수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야. 수정이 되면 염색체 수가 그럼 이제 다시 또 몇 개가 돼? 40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지? 6개의 수정란이 되는 거야. 그럼 수정란이 이제 초기 세포 분열을 하겠죠.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난할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자궁으로 이동을 해. 포배 상태가 됐을 때 자궁에 딱 하고 뭐해? 착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임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알겠어? 왜 니네는 그걸 안 물어봐? 난자가 하나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자들이 막 이렇게 몰려 있을 거 아니야. 원래는 이제 난자가 막 수정소를 분비해서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꼬셔요. 정자를 꼬시는 물질을 분비해. 그러면 정자가 여자 몸에 들어있던 정자들이 난자한테로 막 배란된 난자한테로 가겠죠. 그러면 이 정자들이 막 그 난자로 들어가려고 다 막 열심히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난자 하나에 정자가 몇 개 들어가야 돼? 정자 머리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순식간에 2개가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럼 뭐가 되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쌍둥이 되는 거 아니요? 알겠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에어리언이잖아. 왜? 엄마의 염색체는 23개인데 정자의 염색체가 23개, 23개가 오면 69개가 돼버렸잖아. 그러면 사람일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건 발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어? 그럼 쌍둥이는 뭐냐? 이렇게 수정란이 있었는데 아까 수정란이 세포분열, 초기 세포분열을 할 때 세포질이 쪼개진다 그랬어? 안 쪼개진다 그랬어? 내가 초기 세포분열 난할해서 세포질이 쪼개진다 그랬어? 안 쪼개진다 그랬어? 안 쪼개진다 그랬잖아. 하나로 그냥 간다 그랬잖아. 어느 정도까지는 초기에. 근데 초기에 뭔 일이 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쪼개져 버린 거야. 쪼개져서 2개가 엄마 배에 착상을 해버렸네? 그럼 얘도 세포 분열하면서 크겠지? 얘도 세포 분열하면서 크겠지? 그럼 엄마 뱃속에 애가 몇 개 생겨? 2개. 그럼 쌍둥이. 근데 얘는 세포가 하나에서 떨어져 나온 거지? 그럼 요 세포와 요 세포는 원래 어떤 세포였어? 같은 세포였지? 그럼 생긴 게 어떤 애가 나오겠어? 똑같은 애가 나오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일란성 쌍둥이. 근데 어느 날 난자가 원래 한 달에 몇 개만 배란된다 그랬어? 1개.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난자가 2개가 배란이 된 거야. 왠지 몰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해갔죠? 그래서 2개가 배란이 됐으니까 정자도 몇 개가 수정이 될 수 있어. 2개가 수정이 될 수 있지. 그럼 요 수정란과 요 수정란은 같은 정자 난자가 아니잖아. 종류가 다르지? 그럼 여기 유전자와 여기 유전자가 같겠어? 다르겠어? 약간. 다르겠지? 그럼 다르게 생긴 애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건 뭐라 그래? 이란성.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절대 난자 하나에 정자가 2개 들어가면 발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제 착상이 되고 나면 뭘 만든다? 자궁에서? 태반을 만든다 그랬지? 태반은 엄마와 모체 사이에 물질 교환을 일으키는 혈관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태반 속에서 혈액, 엄마의 혈액과 아이의 혈액은 섞이지 않습니다. 물질 교환만 하는 거야. 혈관이 꽈여 있어서. 그럼 모체에서 태아 쪽으로는 뭐가 가겠냐? 영양소가 가겠지. 애한테 먹을 거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나와봐서 아는데 엄마가 좋은 걸 먹어야지 막 애도 잘 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꼭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좋은 걸 먹으면 그냥 엄마 거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 애는 엄마가 이렇게 좋은 걸 먹지 않고 조금만 먹는다고 애한테 그게 안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기를 낳을 때 지금보다 24kg 정도 쪘거든요. 2애 다. 나 75kg 애를 낳았거든요. 장난 아니죠. 나는 그때 그렇게 먹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때 아니면 어떻게 먹냐. 그러면서 고기를 한 3, 4인분. 그 전까지는 내숭 떨면서 1인분밖에 못 먹어 봐 이랬는데 이제 봉인 해제돼가지고 한 3인분, 4인분, 5인분 먹고 만두도 막
3개 먹고 배불러서 못 먹겠어 막 이랬는데 이제는 막 한 3판씩 먹고 그렇게 먹었죠. 아무튼 술 담배. 그런 건 안 했죠. 술 담배 하면 안 돼. 안 되죠. 알코올이 애가 술을 많이 마시면 임산부가 술을 많이 마시면 뭐 모르게 한 잔, 2잔 마는 건 어쩔 수 없지. 근데 이제 막 과음을 많이 하고 주기적으로 막 죽을 때까지 막 그러니까 막 먹고 죽자 막 이렇게 하고서 임신해서 막 먹으면 애가 알코올성 그런 알코올에 쩔은 애가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안 좋은 거야. 그리고선 굉장히 안 좋은 건 흡연. 흡연은 아이한테 다 가요. 니코틴 같은 게 다 가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니코틴 중독에 걸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엄마가 에이즈 보균자면 아이를 안 낳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에이즈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태반을 통과하거든요. 그 우리 몸에 있는 에이즈 그 바이러스는 HIV 바이러스인데 걔네들은 태반을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에이즈 감염이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이즈 감염에 걸려서 태어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아프리카 있죠, 아프리카. 에이즈가 가장 많이 걸려있는 그 대륙이 어디야? 아프리카잖아. 걔네들은 막 내전도 많고요.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이 없고 그냥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그 어떤 본능에 충실한 그런 분들도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막 성폭행도 많고 강간도 많고 아프리카는 그렇대요. 그래서 에이즈 걸린 사람들, 보균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엄마가 모르고 애를 가져서 낳는 거야. 그런데 태어났는데 그 애는 처음부터 에이즈 보균자가 돼버리는 거죠. 수직 감염이 많아서. 그래서 그게 되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것들과 태반을 통과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엄마 몸에서 아이의 몸으로는 영양소나 또는 뭐가 가? 산소 이런 것도 가고 술, 담배 이런 거 있잖아. 나쁜 것들은 다 가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 몸에서는 아이가 물질 대사를 하다 보면 노폐물이 생기잖아요. 그런 노폐물을 모체의 태반을 통해서 모체에게 주면 모체에서 이제 배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면 아이의 몸에서 세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많은 세포들 중에서 비슷한 모양의 세포들끼리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고 기관을 형성하죠. 그래서 팔, 다리, 뭐 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 되고요. 8주 이후부터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10달까지 품고 있다가 애가 돼서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출산은 수정 후 약 266일, 수정 후 266일, 마지막 월경 후 280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알겠어? 난 지금 외우라고는 안 하는데 그 수정 후 266일 막 이런 거는 시험 직전에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그 틀리는 문제를 해서 내요. 선생님들이. 아시겠습니까? 옆에 한번 풀어보실까요?